근데 그나마 그게 증인과 시간과 장소가 특정된 경우예요. 다른 경우는 증인과 시간, 장소가 참 특정되기 어려워요. 특히 어떤 증거물이라고 할 때 그 유튜브에 나와 있는 경우 있는데 이렇게 도장 찍은 종이가 쫙 갈갈이 이렇게 세단돼 가지고 봉지에 담겨서 버려진 거를 동작 을구에서 주순 분이 또 저희 회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왜 주워서 갖고 다니시냐. 그냥 현장에 딱 놓고서 바로 저기 나경원 의원 후보실이라든지 경찰이라 다 불러야 되는데 나 후보실에 연락했는데 제대로 대응을 안 한 것 같아요. 그것도. 그래서 아무튼 그 봉지를 들고 계시다고 지금. 잃어버리면 증거 가치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튼 증거 가치가 있든 없든 간에 시간, 장소, 증인이 특정돼야 되는데 시간, 장소, 증인이 특정되지 않는 그런 비디오 짤 혹은 이미지 짤이 사실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시간, 장소가 특정됐더라도 그 다음에 또 시간, 장소, 증인이 특정됐더라도 이게 예를 들면 부정선거의 직접적 증거냐라는 그 문제가 또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투표지가 투표장 부근에 투표장 안에 구겨져서 버려 있는 게 나중에 발견됐다고요. 근데 이런 경우 어떤 경우가 그럴 수 있냐면 사전투표입니다. 사전투표 관외 투표 때 저기 봉지에 테이프 칠해진 거 이렇게 뜯고 나서 투표지를 삽입하려고 하면 투표지와 봉지에 있는 테이프 면이 다 갖고 구겨져 갖고 안 들어요. 이거 못 넣으셔 갖고 짜증나서 해서 버렸을 수 있어요, 이거. 그리고 그게 뭐 수백 장도 아니고 한 투표소에서 한두 장 이렇게 구석에 찌부러져 갖고 던져져 있다. 이런 건 이제 총체적인 부정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허술하다는 것과 부정이다라는 것과 그 부정이 총체적으로 해졌다는 게 각각이 다 다른데 특히 부정이다라고 주장하는 순간 또 허술하다도 마찬가지고 시간, 장소, 증인이 특정돼야 돼요. 이게 일단은. 그리고 이제 이게 부정이다라 그럴 때는 더 특정이 정확하게 돼야 되고 진짜 부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저희도 지금 자료를 계속 모으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자료와 상관없이 진짜 이제 핫한 이슈가 이건데 진짜 핫한 이슈가 뭐냐면 아주 분포 자체가 해괴망측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16년 불과 4년 전에 이 사전투표 분포를 보면 본투표 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에 관한 차이? 각 선거구별 1, 2위만 따진 거예요. 정당과 상관없이. 그러면은 전국 고르게 이렇게 그러면 이제 1, 2위를 따지니까 이게 이제 거기에 들어온 집합이 선거구 250개 곱하기 2배 하니까 한 500명 되죠. 500명을 이렇게 점을 찍어 보면 어떤 사람은 사전투표율 그러니까 본투표 득표율보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커서 빼면은 마이너스로 가겠죠. 어떤 사람은 본투표 득표율이 사전투표 득표율보다 커서 둘 사이를 빼면 플러스로 가겠죠. 둘 사이의 차이. 근데 이제 이게 2016년에는 이게 한 플러스 마이너스 5%포인트 안에 거의 다 들어와요. 가끔씩 뭐 7%포인트 뭐 8%포인트 벗어나는 게 있는데 그거는 글쎄요. 제가 그냥 쭈루룩 봤을 때 그러니까 한 3, 40건도 안 돼요. 저 안에 쭉 들어온다고요. 저게 이제 표준 분포거든요. 보통 사물은 다 표준 분포합니다. 웬만하면. 그래서 표준 분포입니다. 스탠다드 디스트리뷰션입니다. 웬만한 것들은 다 저런 분포 곡선을 그려요. 저 종 모양으로 이렇게 배가 부른. 그리고 대개 이제 한 5%포인트 안에 들어오는데 요번의 경우에는 지금 뭐가 의심이 되냐면 이거 확정 아닙니다. 이 그림. 좌우로 분포가 쪼개져 나가지 않았나 추정돼요. 이거 더 들여다봐야 돼. 사실 아닙니다. 즉 5%포인트 정도로 남은 애들이 있고 가운데 좌우로 확 쪼개져 나간 거예요. 지금 500개 샘플입니다. 그래서 본투표 마이너스 사전투표니까
사전투표 쪽이 크면 마이너스 쪽이 되겠죠. 왼쪽으로 쪼개져 나간 데는 이거 왕창 쪼개져 10%포인트, 11%포인트 마이너스 11 이렇게 쪼개져 나간 쪽은 우르르 가서 민주당이 붙었고요. 그다음에 본투표가 한 높은데 지금 플러스로 나타나겠죠. 그건 또 쭈루룩 나가서 10. 그래서 이게 저런 식으로 아마 세 가지 분포로 지금 분열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고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다면은 이런 분포는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확인돼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사전투표 행태와 본투표 행태의 갭에 대해서 확인이 돼야 돼요. 이 갭이 야 이게 특정 지역에서만 일어난 일이야?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 같은 수도권에서만 일어난 일이야? 아니면 이게 대전, 세종과 대전, 세전, 청주 같은 충청 도시권에서 일어난 일이야? 아니면 충청 농촌권에서도 일어난 일이야? 아니면 대구, 경북과 같이 더 미통당 성향이 강한 지역에서만 일어난 일이야? 아니면 부산, 울산과 같은 경남과 같은 그런 그 부울경 지역에서만 일어난 거야? 아니면 광주, 전남, 전북, 호남에서만 일어난 일이야? 뭐 이렇게 그 지역별로 이걸 들여다봐야 돼. 또 지역별로 별로 차이가 없이 다 이렇게 이런 식이다. 그다음에 지역에 따라 그 편차가 크냐? 즉 다시 말해서 어떤 지역은 저 중앙에 한 5%포인트로 이렇게 이쁘게 표준 분포하고 납작하게 다른 지역은 한 10%포인트, 11%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가파르게 쫙 줄을 섰다. 원래 저렇게 가파르게 줄을 서려면 저렇게 못 서요. 이게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편차가 그냥 가파르게 쫙 모여서 11, 12 숫자로 쫙 줄을 서버리는. 야, 이러면 이거 좀 이상한 분포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분포예요. 이게 통계는 거짓말을 못 합니다, 원래. 근데 통계에서 이런 식의 분포가 보이는 경우가 드물다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가 있나도 확인해 봐야 돼요. 하나의 지역 안에 인접한 선거구에서 전혀 다른 행태가 보이는 경우는 몇 개가 되나. 저희가 이제 저희 단체가 저 굉장히 데이터 정리하기가 좀 어려워요. 저렇게 정리해 놓은 거 보면 아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쭉쭉 뽑아서 하기는 쉬운데 여러 그 가설을 가지고 돌려보게끔 정리하려면 저게 굉장히 어려워요. 또 16년 것도 정리해야 되니까 꽤 시간이 몸공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거의 날밤 까다시피 해서 되게 오늘 밤까지 정리가 되면 내일 저희가 그걸 하는 우나미키라는 사이트에 올리고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할 거예요. 그러면은 저 통계 그 그래프 분석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으셔서 저기에 대한 설명을 저게 어떤 문제고 양상이 어떻고 그 설명은 이거다라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저게 야 저렇게 분열된 거 아니야. 전국적으로 그냥 편차가 커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전국 봐도 이렇게 적어요. 근데 지금 보면 전국 보면요. 이렇게 될 거예요. 가운데가 줄어들고 이렇게. 혹은 아예 삼봉이 될 수도 있어요. 저거 이렇게. 그래서 저거 뭔가 지금 분석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플랫한 통무더기 딱. 저런 분포가 있을 수가 없어요. 플랫한 통무더기가. 만약에 전국적으로 어떤 선거구랑 상관없이 저게 11, 12, 13%에서 딱 해서 딱 플랫하게 통무더기다. 그러면 이게 거의 뭐 저거예요. 저기 무슨 저 나중에 그림 그려놓고 나면 저거 같이 돼요. 저기 뭐지 그 케이크. 그 저기 딱 이렇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거를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는 기초 데이터를 저희가 중앙선관위 TV를 까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일 오전 중에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세네타 출 때 그 사이트 다시 안내해 드릴 텐데. 그래서 좀 이거가 이번에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지역별로 편차가 극심하다면 또 어디 본 적이 없는 그런 이상한 분포라면 이게 설명될 길이 없다 이거예요. 설명될 길이 없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특히 어느 경우가 설명될 길이 없냐면 사전투표 지역 특화 분열 증상이. 아니 예를 들어서 무슨 구에 갑선거구는 이제 확인 안 된 겁니다. 갑선거구는 이쁘장한 원래대로 표준 분포에 들어와 있고 을선거구는
저렇게 뿔 세 개 난 유형의 이쪽으로 퍽 튀어 있다. 근데 두 지역을 비교를 해보면 소득 수준, 생활 패턴, 뭐 사람들의 출신지 성분이 비슷하다. 설명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사전투표가 지역 특화 분열 증상이 있다. 이 소리잖아. 그 지역이라 로컬 특화. 그래서 Early Voting Local Specific Split Syndrome. 그래서 EVLS 신드롬이라고 제가 이름까지 달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분석 결과가 그런 패턴이라고 하면 EVLS 신드롬이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즉 사전투표와 본투표 사이의 갭이 전국 어느 선거구 가거나 거의 비슷하다. 워낙 몰표가 몰리는 호남 쪽 빼고 나면 거의 비슷하다. 저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양쪽의 갭이 10에서 10에 12, 3% 언저리에서 거의 비슷하다라 그런다면 이거는 뭐냐면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플랫하게 비슷할 수 있냐 이거야. 오케이. 그게 뭐냐면 사전투표가 분열됐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본투표 패턴하고. 그 저는 EVS죠. 거긴 지역 특화라는 게 빠지죠. Early Voting Split Syndrome이 되죠. 사전투표 분열 증상이죠. 분열은 뭐로부터 분열? 저기로부터 본투표 양태로부터 분열. 그럼 이거 또 다른 큰 문제를 이야기를 해요. 사전투표 할 수 있냐 이 소리야. 어떻게 이거 관리할 거냐. 아니 사람들이 사전투표가 워낙 관리가 복잡하고 직관적으로 딱 봐서 저거 어떻게 하는 거지? 저거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의심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애매한 구석이 천지사방인데 그럼 본투표에서 이긴 사람이 사전투표 때문에 졌다라 그러면 그게 투표자들 다수 투표자들 상당수 투표자들한테 납득이 되겠냐고요. 저놈의 제도 때문에 국민이 분열한다 이런 소리 나와요. 이제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편차가 전국 고르게 확대됐다. 옛날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5%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저게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2%에서 왔다 갔다 했다. 지금 저게 전국 고르게 지금 느낌이에요. 저게 퍽 하고 튀어서 또 퍽 튀어서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중간이 좀 주저앉고 혹은 중간이 많이 주저앉아 아예 또 중간에 산도 그리고 이런 분포가 거의 없거든요. M자형 분포. 거의 없습니다. 또 중간에 뿌리라도 나오면 더 없습니다. 이런 분포가 거의 드문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질 근데 전국 고르게면 전국에 딱 11, 12%로 딱 머리 깎은 것처럼 해서 딱 고르게 나타나 있다. 가파르게. 그러면 이것도 퀘스천 마크가 돼요. 거기다가 이거는 심정적으로 승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거기다 또 다른 퀘스천 마크는 뭐냐면 전번보다 사전투표자 수가 많아졌잖아요. 그럼 모수가 커졌단 말이에요. 원래 모수가 커지면 본투표와 사전투표 사이의 차이가 줄어들어야 돼요. 모든 통계 추세가 그렇다고요. 근데 모수가 커졌는데 편차가 더 커진다? 그럼 특정 정당 지지 사람들은 죽어라고 사전투표 나오고 다른 정당 사람들은 죽어라고 본투표 간다 이 소리가 돼요. 그러면 사전투표 때문에 국민이 서로 의심해서 국민통합이 안 일어난다 이게 된다고 얘기가. 즉 편차가 고르게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줄줄이 문제가 붙고요. 편차가 만약에 특정 지역 특정 선거구에서만 폭증하고 나머지는 안 옛날 편차대로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로 황당한 케이스가 돼서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냐? 야 거대한 음모가 있었다라는 실전적 불안감과 공포를 느끼게 된다고요. 투표가 아니라 공포가 돼버려요. 그래서 어느 경우든 제가 그래서 이 로 데이터를 저는 아직 결론 안 내렸습니다. 이 로 데이터 이게 너무 심각한 문제라서 어느 경우든 심각해요. 함의가. 첫 번째 경우는 그래도 제도를 개선하면 된다고 돼요. 근데 두 번째 경우가 되면 이건 제도 개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거대 음모 아니었어? 이렇게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어느 경우는 제도 개선도 근본적인 문제가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함의가 심각해서 저희는 로 데이터를 계속 올릴게요. 이제 요거 좀 두 명이 달라붙어서 어저께 일요일부터 했거든요. 일요일 낮부터 했으니까 여기 오늘 밤이나 끝나요. 저희는요. 저는 그냥 일반적인 죄송합니다. 그냥 혼자서 이야기하는 그런 유튜버가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말하자면은 저는 수천 명과 같이 움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단언적으로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그 함의가 커져요. 굉장히 커집니다. 조심조심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 자, 그건 그나저나 사전투표 이번에 보면서 또 투표 참관인 보면서 정당이 참관을 철저하게 해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미통당 참관인들이요. 정말 실망했습니다. 미통당 그 높은 그 큰 정당에서 참관 제대로 안 하는 선거가 수두룩벅적해요. 참관인들 와서 카톡질하면서 다리 뻗고 앉아 있어요. 제가 가서 투표하다가 한 소리 하려고 그랬어요. 당신은 어느 정당에서 참관 나왔어? 제 느낌에는 그 늑수그레한 아저씨인데 한 60, 한 5세. 틀림없이 미통당일 거예요. 다른 참관인들 여러 거 보고 있는데 제가 본투표한 날 이러고서 카톡질하고 있어요. 그것도 다리 하나는 뻗정다리에서 옆에 의자에 딱 하나 이렇게 개다리로 걸쳐놓고 저는 미통당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군기가 그 정도까지 빠질 수가 없다고 다른 정당은. 정당이 참관을 해야죠. 정당이. 저희같이 시민들이 발 동동 굴르면서 밤에 한 데서 그 투표자 그 보관장 지킨다고 있는데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아니 사전투표 이렇게 어느 경우도 문제 많은 거 지금 나왔잖아요. 이게 아무 부정이 없었는데 정말 이 투표자 패턴이 확 바뀌어갖고 전국 고르게 그것도 특정 정당 지지자들 특히 이제 민주당 쪽 지지자들은 죽어라고 사전투표를 달려가고 이 미통당 성향의 사람들은 죽어라고 본투표장 달려간다. 그래서 양쪽에 갭이 이렇게 나는 거다라고 만약에 된다면 그 갭이 막 10% 이렇게 나오는 12% 전국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 사전투표 엄청나게 관리하지 않으면 참관 잘하고 개표 잘 관리하지 않으면 투표하고 나서 내전 난다니까요. 제가 그 얘기를 제가 사전투표 부정방지 운동할 때 그 얘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그리고 선관위 가서도 전 그랬어요. 선관위 이번에 고발당하기 전에 당신들 이 투표제도가 제도적 허점이 워낙 많은 거기 때문에 이 투표제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지금 가뜩이나 국민들이 불안하고 국민들이 분열되어 있는데 이 분열이 더 심해지고 불안이 더 심해진다. 잘 관리해야 된다.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얘기했다고 지금. 저보고 사전투표 방해, 거짓말에 의해 사전투표를 방해한 선거 자유 침해 및 그런 얘기를 떠들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같은 행동에 나서게 한 선거 범죄 선동을 했다라고 지금 계속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잖아요, 제가. 골 때리는 거죠, 한마디로. 어쨌거나 지금 현행 사전투표는 크게 나눠서 5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 투표소별 선거인 명부가 없죠. 전국 어디서 나가서 불쩍 튀어나와서 할 수 있으니까 선거인 명부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본투표하러 가보면 선거인 명부가 있잖아요. 내가 이 투표소에서 한다. 그러니까 제가 어느 투표소에서 가서 하라라고 안내가 나오잖아요. 사전투표소는 투표소별 선거인 명부가 없어요. 이거 아마 불공정에 의한 고소 가능할 것 같은데 한번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돼요. 왜 본투표는 전국 아무데나 가서 하면 안 되고 사전투표만 전국 아무데나 가서 해도 되냐. 투표소별 선거인 명부가 없으면요. 참관인이 일단 참관할 게 확 줄어들어 버려요. 없어. 이 선거인 명부라는 건 그러면 선거인 명부 어딨냐라고 물으면 선관위는 그렇게 대답하죠. 선관위 중앙 서버에 있잖아요. 그 사람 등장하는 대로 그때마다 쭉쭉 출력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오케이? 그럼 주권이 선관위 서버에서 나오냐고. 주권은 국민한테서 나와야지. 주권이 나오는 과정은 국민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지. 선거인 명부가 있어야 돼요. 사전투표소도. 그러니까 저는 사전투표 예약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인인증서 같은 거 써서 나 여기 가서 사전투표할게. 사전투표 예약제가 필요하다. 선거인 명부가 없는데 어떻게 관리하냐. 거기다가 그러면 신분 확인이 문제가. 이번에 지문들 안 찍었잖아요. 신분 확인이 안 된 거예요. 이번에. 물란해요. 지금은 사문서인 학생증까지도 신분증으로 통해요. 지문도 안 찍고. 대부분 상당수의 투표소에서 지문 안 찍었어요. 코로나라고. 그리고 그러니까 저게
내 신분증에 뭐 주민등록, 여권, 운전면허, 뭐다 국가유공자 뭐 어쩌고 저쩌고 쭉 나가다가 맨 마지막에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인정한 신분증. 근데 그 안에 학생증이 들어가 있어요. 학생증은 사문서 아니야, 사문서. 아니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다 그러면 전국 어디서나 신분 확인이 철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 마스크도 안 내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겁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민감한 제도를 운영하려면 마스크 내려야 된다. 참관인이 꼭 마스크 내리고 얼굴 봐야 되고 그게 찍혔어야 된다. 마스크 내리고 얼굴 보는 것이 찍혔어야 지문 확인해야 돼. 그래서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 사진은 문제가 제기되면 보지만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안에는 폐기한다. 이번에 무슨 저희 참관인 중에 한 분이 당신 두 번째 온 거 아니야 했다가 행패를 당해갖고 증거가 없죠 당연히. 사진을 찍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봉해졌다가 그게 10일 후 1개월 후에 폐기돼야 된다고. 한 사람이 두 번 왔냐 이거지. 이거 내리고 사진 찍어야 된다고. 저렇게 하려면. 미국 갈 때 사진 찍잖아요. 거기서 저기 어디야 미국 갈 때 어디야 이미그레이션에서 하는 정도는 해야 된다. 거기서 지문 테스트 하죠. 여권 보죠. 사진 찍죠. 그 정도는 해야 된다. 그래야 전국 어디서나 투표를 할 수가 있죠. 세 번째, 관내투표지 보관장과 관내투표지 보관장, 관내투표지 보관장이 엄청 강하. 지금 관내투표지는 아예 보관장이 없는데 관내투표지가 지금 300에서 400만 표 될걸요. 3,400만 표에 대한 보관장 자체가 없는 거예요. 관외 이동 과정이 투명하지 않죠. 일단 법률에 의하면 우체국인데 우체국 택배가 우체국이냐 이게 법률적으로는 우체국 아니거든요. 택배로 치면요 제일 보안이 좋은 데는 CJ 택배입니다. 택배 회사는 우체 물류지원센터인가 그래가지고 독립법인이에요. 우체국이 아니라 그 산하기관이에요. 근데 상당 구간을 택배가 감당하잖아요. 처음에 뜰 때 또 마지막에 전달할 때. 근데 그 우체국 택배 직원들의 상당수가 계약직 저걸걸요. 그 지입차주. CJ 물류는 그래도 차량은 대한통운 CJ 물류는 차량은 저거예요. 저기 뭐야 그 회사 차량이고요. 정규직이에요. 어느 게 더 보안이 좋냐 이거야. 가운데서 우체국 타는 건 더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약간 저희도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일부 선관위에서는 이게 그 우체국에서 이걸 이제 분류하는 기능이 없으니까 우체국에서 분류할 수 없는 데들이 있으니까 일부 선관위에서 직접 분류한 것 같은 사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의미가 뭐냐. 선관위가 또 왜 그러면 선관위 중에 이런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한 선관위 아래 갑 선거구, 을 선거구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관위로는 다 모였는데 갑에서 을을 어떻게 보낼 거냐. 이게 관내. 을에서 찍은데 을 지역에서 찍은 갑 선거구 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관외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선관위에서 무조건 우체국으로 보내서 우체국을 분리해서 다시 그 선관위로 또 오는 넌센스가 벌어지잖아요. 아마 그 이유 때문에 분리했으면 아마 그 이유 때문에 분리한 것 같은데 지금 확인이 잘 안 돼요. 답을 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관외 이동 과정이 투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관내든 관외든 보관장에 정확히 보관해야 되고 보관장은 전용 통로가 1층에서부터 쫙 있어서 그 1층 바깥은 차량이나 주차장에서 시민들이 지켜볼 수 있어야 돼요. 쭉 들어가면 보관장은 관내 보관장, 관외 보관장 딱 있고 저는 사실은 지금 선거인이 전국 어디서나 나타나도 되는데 투표자가 그까짓 거 개표도 전국구로 하자 이거요. 그럼 차라리 뭐하러 이동하냐 이거요. 여기서 관내 해놓고 다 그다음에 관외는 사람들 딱 둘러싸가지고 리더기에다가 저기 인식하는 거 딱 제대로 하면 그걸 먼저 거치는 거죠. 거치면은 거기서 선거구가 딱 분리가 돼서 그 선거구 쭉 타고 들어가 버리는 거지. 한 번 거쳐서 그러니까 한 기계가 프로세스를 두 개를 하는 거죠.
선거구 먼저 읽고 그 선거구 읽은 선거구에 따라서 그 체크된 OCR 그 위치 체크해서 그 다음에 저거 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충분히 소프트웨어 고치면 가능하거든요. 지금 거도 실험하면 지금부터 선관위 실험하시라고. 표가 왜 저렇게 막 왔다 갔다 하냐고 정신 사납게. 네 번째, 다섯 번째 뭐냐면 사전투표지 출력 및 검산을 위한 표식이 투표지에 존재하지 않아요. 투표지에 떡 하고 있는 건 QR코드만 있고 거기에 숫자로 쓴 번호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참관인이 직관적으로 현물로 딱 보고서 뭔가를 이해할 수 있는 그걸 다 없애버렸다니까요. 그게 없어요. 투표지에. 본 투표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1년 번호도 있고 뭣도 있고. 이런 몇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요. 근데 이렇게 허술한 제도인데 여기다 대고서 저기 황교안까지도 사전투표지를 하고 뭐 하고 나 이 사람들 뭐 하는지를 모르겠어. 뭐 하는지를 모르겠어. 솔직히 말하면. 지금 제도를 고쳐야 될 사람들이 이 제도가 거기다가 미래통합당이 다수당일 때 통과된 제도예요. 19대 때. 황당한 사람들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살아야 되냐. 그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저희는 이제 공명선거지원단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그 구체적인 그 케이스들 전부 특히 케이스 하나하나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신고된 케이스 하나하나에 이제 시간, 장소, 증인이 특정될 수 있냐. 일단 특정되지 못하면 그건 다 버려요, 저희는. 특정된 경우에 이게 선거범죄로 봐야 되냐, 선거범죄의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냐, 아니면 이게 발생할 수 있는 일로 봐야 되냐. 그걸로 또 한 번 갈라요. 그리고 선거범죄로 해석이 된다 그랬을 때 이게 지금 이제 증거로서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증인과 현물이 확보 가능하냐. 이렇게 거긴 좁혀나가요. 근데 그렇게 사실 좁혀나가면 이게 정당 참관인들이 현장에서 많이 문제를 제기했어야 되는데 정당 참관인들이 카톡질 하느라고 이걸 안 했다고요. 그렇게 좁혀나가다 보면 굉장히 줄어들어 버려요.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관을 갈 때 정당이 주최를 해서 선관위 위원들 불러다 놓고 각 지역별로 그것도 어느 포인트에서 사진 찍자 말자 보관장은 어떻게 해라 해서 푸시를 했어야 되고 중앙당 차원에서는 선관위를 푸시했어야 돼요. 미래통합당 이채익 의원 한 명에서 딱 하루 선관위원 불러서 저희랑 같이 세미나 한 거에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시도당에서 선관위 불러서 혹은 선관위 쪽 시도당이면 선관위가 서울 같으면 20몇 개예요. 불러가지고 참관할 사람들 한 기백 명이랑 같이 합동 세미나를 오케이 코로나 때문에 못해 야외에서 혹은 나눠서 서울 선관위 마당 가면요 300명 2m 3m 간격으로 해서 마이크 놓고 얼마든지 얘기해요. 했냐 이거 안 했어요. 그걸 했어야 되거든. 혹은 이걸 바삭하게 아는 사람과 해서 딱 찍어가지고 현물 갖다 놓고 이거 이때 보관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보관하고. 그래서 표준 매뉴얼을 만들었냐고. 안 만들었어요. 그건 정당만이 할 수 있다고요. 정당이 요구를 했었어야 돼요. 그 요구하라고 제가 그렇게 했는데도 안 했다고요. 그래놓고 지금 와서는 뭐 요렇게 눈치 보고 있는 거죠. 말이 되냐고요. 특히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어느 경우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별로 편차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면 진짜 골 때리는 거예요, 이거. 이건 거의 으스스한 거예요. 사람 행태가 지역별로 그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거든요. 또 거꾸로 전국 모두 편차가 비슷하다. 너무 비슷해서 또 문제인 거예요. 전국 어디를 가거나 득표율 마이너스 사전투표 득표율과 적어 득표율이 거의 9에서 13%대로 쫙 모아져 있다. 전국 모든 투표구가 특정 지역 빼고. 이것도 으스스한 거예요. 사실은 어느 경우든 굉장히 지금 분포가 이상한 형태가 나온다고요. 저희는 그래서 이건 오늘 결론 안 내립니다. 저희는 로 데이터만 여기 부정선거가 있었다 없었다 아니에요. 데이터 해석을 해보자. 데이터는 오늘 밤까지 올립니다. 그리고 내일 데이터 올라간
URL을 제가 세뇌 탈출해서 공개합니다. 지금 서울대 그 SNU 라이프 서울대 게시판 같은데 뒤집어졌어요. 이거 가지고 너무 보지도 못한 분포가 튀어나오니까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서울대 게시판이 지금 뒤집어졌어요. 서울대생 게시판이 SNU 라이프가. 이거 지금 조금 이상해요. 그러니까 어느 경우든 이상해요. 그러니까 부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부정이 없으면 사전투표제 이거 유지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차이 나는데. 왜냐하면 특정 정당 사람들은 다 사전투표제 가서 몰리는 경향이 있고 다른 특정 정당 사람들은 지지자들은 본투표에 가서 몰리는 경향이 있다. 그럼 양쪽에 승복을 하겠냐고. 누가 이기든. 특히 사전투표 관리가 개판이라면 특히 본투표에 몰리는 쪽에 승복하겠냐고요. 이건 정치 내전의 도화선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될 거라고 제가 선관위에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거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참여받 완전히 이렇게 가는 이상한 제도가 돼버렸다 이거. 당신들 관리 잘해. 제가 울면서 말을 했는데도 결국은 저희같이 힘없는 데만 지키고 선관위에서는 결국은 저를 선거범죄 선동으로 고발을 하고 이게 뭐 황당한 거죠. 황당한 거 한마디로. 자, 좋은 소식은 있어요. 뭐냐. 이건 이것대로 가는 거고 저희 지금 뭘 해야 되냐. 미통당이 무주공산이 됐습니다. 조선중앙의 장악력도 떨어졌어요. 추잡하잖아. 저 친구긴 하지만 심재철 지금 원내대표 그래 김종인 만나서 비대위 맡아달라고 바짓가랑에 잡을 군번이요. 지금 선거로 떨어졌는데. 당선자들이 모이도록 해야죠. 당선자 워크숍이 열려야지. 곧바로. 어떻게 당을 꾸려갈 거냐. 당선자 워크숍이 열려야 되는데 조선일보는 거기다 두고 삑삑 3040이 외변했다. 너희들 어쩌다 저쩌다. 아니 3040 원래 이쪽 편 아니었거든. 원래 외면하고 있었거든. 몰랐나? 당 해체해라. 아 지금 당을 해체할 때야? 내년 5월에서부터 내후년 3월 사이에 평양이 붕괴하고 평양 붕괴에 따라서 이때까지 친중 친북 노선을 표방해온 문팔력 집단은 이제 골로 가는 건데 지금 당 해체해서 뭐 하자고. 당을 강화해야지. 그죠? 그래서 미통당 무주공산 됐기 때문에 지금 저 개소리들 나오고 뻘짓들 나오는 거거든요. 이때 저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미통당의 당원십과 당원 멤버십과 단체 멤버십을 같이 가지는 그런 단체를 만들겠다라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쫙 돌아갔고요. 4월 27일 날 창립 기자회견을 합니다. 4월 27일 날. 너무 많이 들어오지 마세요. 코로나니까. 생중계 해드릴 테니까 생중계 하시면서 박수 쳐주시고요. 거기 그 방에 꽉 채워도 150명 못 들어가는 방이에요. 기자회견이니까 적게 오실수록 좋고 주요 단체 관계자들만 오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거기에 종교 쪽에 거의 다 조인하고요. 종교 쪽, 종교 사이드 다 조인합니다. 거기에. 그 다음에 뭐 교수님들도 많이 조인하시고 저희 당연히 조인하고요. 그래서 진짜 가만히 그 조인하는 그 세력을 보니까 1년 안에 20만 친성당원 들어갈 수 있겠다. 선거구별로 1000명씩 들어갈 수 있겠다. 저희가 이번에 그걸 증명했잖아요. 공명선거지원단이. 이 부정선거 방지는 사전투표 관리감독에서는 큰 역할을 못했어요. 부정이 있었던 없었던 한 선거구에 한 선관위에 한 50명씩 달라붙어서 밤새 지킨 거 정도예요. 그 한 7, 80개 선관위. 근데 굉장히 고생하셨죠. 저희 동지들.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뭐 투표라는 게 뭐 선관위 사전투표지 그것도 관내 사전투표지 보관장만 지킨다고 되는 일이 아니니까. 관외 사전투표지는 그 보관장에 들어오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 3,400만 표 된다고요. 그다음에 저거는 또 다른 얘기고 관내 사전투표지 관외 사전투표지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그럼 보관장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관내가 그렇게 다르단 말이죠. 그 전에 저희는 그거밖에 못했어요. 근데 뭐 여기에는 사전투표소 참관도 있고
참관인들이 지문 안 찍게 하는 거 보고 딱 스톱시켜야 되거든 그때. 저는 그거 몰랐어요 사정을. 스톱시켰어야 돼요 참관인들이. 원래 지문 찍게 돼 있는데. 마스크 안 내리는 거 보고 스톱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거 정당이 나서서 마스크 내리는 뒤에서 계속 사진 찍고 있어야 돼요. 계속 사진 찍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참관인과 거기서 현장에서만 보지 일반적으로는 볼 수 없다. 라고 딱 룰을 정했어야 돼. 안 됐다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거 제대로 된 보수, 자유보수 정당의 민초 조직을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운동이 제대로 붙으면 앞으로 한 1년 사이, 내년 한 4월 말 5월 초까지 20만 명은 가입할 것 같다. 200개 선거구, 특정 지역 빼고 200개 선거구에 평균 1000명은 들어갈 것 같다. 이번에 모델 증명한 게 지역에서 우리가 결합해서 움직일 수 있다를 증명을 했다고요. 그래서 이 모델, 비록 약한 규모지만 이거를 이 힘 있는 종교기관들, 종교단체들 또 사회단체들에서 중시를 해줘서 저희가 했던 이 방식을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볼만한 일이 4월 말부터 벌어집니다. 같이 가시죠. 그래서 이깁시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